서울의 한겨울,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지은은 발끝이 저려오는 고통을 참으며 걸었다. 발바닥에 스며든 피가 양말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지은아. 더 이상 이렇게 무리하면 영원히 무대에 설 수 없어. 코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발레단의 연습실에서 그녀는 또다시 발끝으로 선체로 회전을 반복했다. 피가 흘러내리는 발을 보며 코치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웃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 전부예요. 지은은 25살,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한 후 발레단에 들어온 지 3년째였다. 그녀의 삶은 무대 위에서만 빛났다. 한국 사회에서 발레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예술로 여겨졌지만 지은에게는 유일한 자유였다. 어린 시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여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들은 딸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길 바랐다. 하지만 지은은 발레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고립시켰다. 그날 저녁, 지은은 연습실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발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왜냐하면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동기, 미술을 전공한 24살 여성이었다. 그들은 2년 전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났다. 민지는 지은의 발레 공연을 보고 매료되었고 지은은 민지의 자유로운 영혼에 끌렸다. 너의 춤은 나를 자유롭게 해. 민지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열자마자 민지의 따뜻한 포옹을 받았다. 오늘도 늦었네. 발은 어때? 민지가 걱정스레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코치가 마지막 경고를 줬어. 하지만 너만 있으면 돼. 그들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서울의 비싼 집세 때문에,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서로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특히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민지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눈이 쌓인 길을 걸으며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대답 대신 민지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지은의 발에서 피가 다시 스며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을 숨겼다. 이 사랑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모른 척했다. 다음 날 발레단에서 지은은 중요한 오디션을 준비했다. 국가 발레단의 주역 자리를 노리는 자리였다. 연습 중 그녀는 발의 고통을 무시하고 점프를 반복했다. 지은아, 그만해. 동료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발이 꺾이며 쓰러졌다. 피가 무대를 적셨다. 코치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병원 가서 치료받아. 아니면 퇴단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게 그녀의 꿈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 무대를 잃을지도 몰라.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랑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기회를 잃는 건 아닐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어왔다. 민지는 지은의 발을 치료하며 하루를 보냈다. 이제 그만 무리해. 내 몸이 제일 중요해. 민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지은의 발에 연고를 바르고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다. 지은은 그 손길에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민지야.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지의 삶은 지은과 달랐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미술을 공부했다. 부모님은 그녀가 교사가 되길 바랐지만 민지는 자유로운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 지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은과 만난 건 운명 같았다. 대학 시절 지은의 발레 공연을 본 후 민지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의 춤은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그 편지가 시작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그들은 손을 잡지 못했다. 대신 눈빛으로 마음을 주고받았다. 한 번은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 민지가 지은의 손을 슬쩍 스쳤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조심해, 지은이 속삭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정상적인 결혼을 강요받았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의 삶을 모르고 있었다. 설날에 집에 가면 어머니는 항상 물었다. 남자친구는 없니? 나이 차면 결혼해야지.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그녀가 시골로 돌아와 결혼하길 바랐다. 어느 날 지은은 발레단에서 동료 혜진과 마주쳤다. 혜진은 지은의 절친이었다. 요즘 민지랑 자주 보는 것 같아? 둘이 무슨 사이야? 혜진의 물음에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혜진의 눈빛이 이상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 둘 사귀는 거 맞지? 조심해. 소문나면 안 돼. 불안이 커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더 조심해야 할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제주의 바다를 보며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발은 여전히 아팠다. 코치는 그녀를 불러 말했다. 오디션 포기해. 내 발로는 안 돼. 지은은 절망했다. 왜요? 제가 왜? 코치는 한숨을 쉬었다. 내 삶을 봐. 항상 무리해. 이유가 뭐야?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민지였다.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를 늦게 만들었고 연습을 소홀히 하게 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 싸웠다. 너 때문에 내 꿈을 잃을지도 몰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은 후회했다. 아니, 내 탓이야. 그들은 화해하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배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혜진의 메시지가 시작이었다. 지은아, 너희 일 가족한테 말할까?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혜진은 왜? 그녀들은 친구였다. 지은은 혜진을 만나 물었다. 왜 그래? 우리 친구잖아. 혜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로워. 오디션에서 내가 떨어지면 내가 올라가. 배신이었다. 혜진은 지은의 비밀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혜진이가 알아. 어떻게 해? 민지는 걱정했다. 우리 공개할까? 아니면 헤어질까? 그 말에 지은은 화를 냈다. 헤어져.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취업, 가족, 친구,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그 주말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당황했다. 엄마, 아직 안 돼요. 어머니는 의심스레 물었다. 민지라는 애랑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 여자끼리 뭐해?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혜진이 이미 말한 걸까?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도 싸웠다. 부모님이 전화로 말했다. 서울에서 뭐 해? 내려와서 결혼해. 민지는 대답했다. 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은 화를 냈다. 남자. 누구야? 민지는 말할 수 없었다. 여자예요. 전화가 끊겼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고 민지를 부정했다. 고통이 쌓였다. 지은의 발은 여전히 아팠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수술해야 해. 안 하면 영원히 춤 못 춰. 지은은 절망했다. 수술 비용은 비쌌고 회복 기간은 길었다.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늘려 돈을 모았다. 나 혼자 할게. 하지만 지은은 미안했다. 어느 날 혜진이 발레단에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코치는 지은을 불렀다. 이게 사실이야? 우리 단체 이미지의 문제야.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네, 하지만 제 춤에는 상관없어요. 코치는 한숨을 쉬었다. 퇴단해. 미안해. 지은은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소리쳤다. 모든 게 끝났어. 너 때문에.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나 갈게. 민지가 짐을 챙기려 하자 지은은 붙잡았다. 가지마, 제발. 그들은 밤새 안아주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민지는 제주로 도망쳤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혼자 남아 발의 피를 보며 울었다.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친구의 배신.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은 수술을 받았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야, 어디 있어? 민지는 제주에서 홀로 지냈다. 바다를 보며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지은의 춤추는 모습을. 왜 이렇게 됐을까? 민지의 눈물이 캔버스를 적셨다. 지은의 가족이 병문안을 왔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왜 이렇게 됐니? 발레 그만두고 집으로 와.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다. 그 민지라는 애 때문에. 지은은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혜진이가 말했어. 그 애랑. 이상한 관계라고.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가족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런 말 하지 마.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대답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가족은 떠났다. 지은은 고독했다. 민지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저 레즈비언이에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답이 없었다. 민지는 제주의 카페에서 일하며 기다렸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퇴원 후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았다. 발은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아팠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와. 민지는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눈이 내리는 한강에서 그녀는 옛 추억을 떠올렸다. 민지와의 첫 키스, 제주의 바다. 어느 날 지은은 발레단을 방문했다. 코치는 말했다. 내 자리 없어. 미안해. 지은은 웃었다. 괜찮아요. 새 길 찾을게요. 그녀는 발레 교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민지는 제주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수진이라는 여성,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수진은 민지를 위로했다. 너의 사랑은 아름다워.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이를 배신할 수 없어. 하지만 외로움이 그녀를 유혹했다. 고조되는 긴장. 지은은 민지의 소식을 들었다. 제주에서 다른 여자랑 질투와 슬픔이 몰아쳤다. 그녀는 제주로 향했다. 비행기에서 발의 상처가 다시 아팠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제주에 도착한 지은은 민지를 찾았다. 카페에서 민지를 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민지야, 민지는 놀라 안아주었다. 왜 왔어? 지은은 말했다.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수진이 나타났다. 민지, 이게 누구야? 수진의 등장으로 긴장이 고조됐다. 민지 친구야? 안녕. 수진의 미소가 어색했다. 지은은 질투를 느꼈다. 민지, 우리 얘기 좀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바다로 나갔다. 파도가 치는 해변에서 민지는 말했다. 수진은 그냥 친구야. 내가 없어서 외로웠어. 지은은 울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 너 때문에라고 했던 말, 후회해.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제주의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지의 부모님이 제주로 왔다. 민지야, 집으로 가자. 그 이상한 사랑 그만해.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됐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지는 울었다. 엄마, 이게 제 사랑이에요. 지은은 부모님 앞에 섰다. 민지를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부모님은 화를 냈다. 서울로 돌아가. 지은과 민지는 도망쳤다. 제주의 산책로를 걸으며 계획을 세웠다. 서울로 돌아가서 독립하자. 하지만 지은의 발이 다시 아팠다. 수술 후유증이야. 민지는 걱정했다. 병원 가자.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발레 교사로, 민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그 둘,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무시했다. 우리 사랑은 우리 거야. 가족의 화해가 다가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지은은 울었다. 엄마, 민지의 부모님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해. 고조되는 감정. 지은은 새로운 오디션을 준비했다. 이번엔 성공할게. 민지는 응원했다. 너의 춤, 사랑해. 하지만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혜진의 사과가 진심이었다. 용서할게. 클라이맥스. 오디션 당일, 지은은 무대에 섰다. 발이 아팠지만 민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춤췄다.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관객의 박수가 터졌다. 합격, 코치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합격 소식에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축하해. 내 꿈이로써. 지은은 대답했다. 우리 꿈이야.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눈이 내리는 밤,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함께할까?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원히. 가족의 지지가 왔다. 지은의 부모님은 민지를 받아들였다. 민지야, 우리 딸 잘 부탁해. 민지의 부모님도 제주에서 올라와 말했다. 행복해라.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그들은 작은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레즈비언 모임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사랑해도 돼? 지은의 발은 완전히 회복됐다. 그녀는 무대에서 춤췄다. 민지는 그 공연을 보며 그림을 그렸다. 너의 춤은 내 영감이야.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배신과 고통을 이겨낸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며 말했다. 꿈을 포기하지 마. 사랑 때문에 더 강해져. 민지는 책을 출간했다. 레즈비언 로맨스를 그린 일러스트 북. 이게 우리 이야기야. 마지막으로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피 흘리는 발로 걸었지만 너와 함께라면 모든 기회가 다시 왔어. 민지는 웃었다. 우리, 영원히. 서울의 봄, 벚꽃이 피는 거리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